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으로 승격되는 트라우마 센터가 당초 5.18에 맞춰 이번 달 개관하려 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이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대국민 사과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순군이 고령의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글 수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을 당한 시민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정부가 기존에 운영되던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국립으로 승격시켰는데 벌써부터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5.18에 맞춰 이번 달 개관하려던 일정도 맞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김황영 씨는 44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계엄군에게 끌려가 맞은 기억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불안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머리가 아프고 쪼개지고 불안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저도 트라우마 센터 안 온 날은 수면제를 먹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4번 광주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해온 김 씨는 다음 달부터 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새로운 트라우마 센터를 열기로 하면서 기존 센터 운영을 이번 달로 종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개관 날짜를 한 달 이상 늦추면서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생긴 겁니다. 이번 달 문을 열 예정이었던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인력 채용과 내부 공사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달로 개관을 늦췄습니다. 정부는 신규 센터에 예산과 인력도 줄였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연구에서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국가폭력 희생자가 많은 만큼 인력 61명과 연간 6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센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은 10여 명과 16억 원으로 연구 결과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 예산의 절반은 광주시가 직접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던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으로 승격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됐지만 배정된 예산과 인력은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면서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인데 어떻게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건 온전한 국립이 아니다. 그래서 반쪽의 국립 또는 무늬만 국립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는가. 광주시는 일단 센터 문을 여는 게 급하다고 판단해 예산 절반을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전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내년에는 100%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지원을 요청드릴 계획이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운영 성과에 따라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국비 분담 비율을 높이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으로 승격된 트라우마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지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전까지도 비가 내린 가운데 대기는 아직 습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영암의 가시거리 100m까지 좁혀졌고요. 보성과 화순에서도 200m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나갈 돈은 많은데 각종 먹거리와 외식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특히 광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전국 평균 2.9%에 비해서 0.4%포인트 높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가족 단위 행사가 많은 요즘 먹거리와 외식비, 선물가가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 특히 외식 물가 상승률은 35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김밥과 비빔밥, 김치찌개 등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9% 넘게 올랐습니다. 떡볶이 13.8%, 김밥 9.15%, 짜장면 7.9%, 비빔밥이 6.4% 등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한 식구가 4명이서 가면 그래도 한 6인분 먹으면 배로 뛰어 있으니까 그때 체감하는 것 같아요. 이상기후와 적항부진으로 인해서 과일이 37%, 채소류가 11% 오르는 등 신선식품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 치킨과 햄버거, 피자 등 외식업체들은 이 같은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최근 줄줄이 가격 인상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선호받는 건강기능식품은 지난해보다 8.7% 뛰었고 유아동복 물가는 6.5%, 아동화는 6.3% 올라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습니다. 수입은 제자리인데 이처럼 외식 물가와 생필품, 선물가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줄이는, 돈을 줄이는 거죠. 난간에 그 전에 애식보다는 그냥 배달로 시켜서 먹든지 좀 저렴하게. 요식업소들 역시 오른 가격에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야말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가격을 인상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같은 각종 생활 물가의 고고행진 속에서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92로 2년 넘게 기준치 100을 밑돌아서 지역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옛날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는데요. 생업에 떠밀려 교육받을 기회가 없던 이들을 위해 한글 공부를 하는 수업이 마련됐습니다. 한자라도 더 배우겠다는 어르신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 동면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마을 주민 10명가량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생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1번 받침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읽고 써봅시다. 한글을 읽고 쓰며 그 뜻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해 수업입니다. 늦가기 학생들은 연필을 손에 쥐고 한 글자씩 꾹꾹 눌렀습니다. 버스 노선을 읽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식당 메뉴판을 읽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이스 같은 것이 이렇게 오거나 해도 몰라고 옆집에 가서 물어보고 창피하게 또 안 물어보고 나도 못 내고 아니 날로 조금씩 서툴리면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재밌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김임 할머니. 내년이면 90살인데 수년째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실력은 아니지만 배우는 재미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2개 틀렸어, 2개. 공부하러 간다는 그 기분에 또 한자라도 더 배우려고 더 좋아요. 올해 화순구는 군민 33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업을 합니다.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장소를 어르신들이 사신 가까운 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찾아가는. 매주 3번 정도 수업이 이뤄지는데 3년 교육을 마치면 초등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늦게 시작한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어르신들은 배움의 기쁨 속에 나이를 뛰어넘는 청춘을 맞이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기념재단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한 로블록스 게임 그날의 광주가 초등학생의 제보로 공론화된 뒤 삭제되자 해당 초등학생을 2차 가해하는 또 다른 게임이 만들어져 유포됐다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는 설정으로 문제가 됐고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지난 2년은 무능, 무지, 무책임 정권이 불러온 거대한 퇴행의 시간이었다며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은 파탄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하고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5.18 민중항쟁 44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2대 국회의원 전남 당선인들과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에 당선인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은 올해 3월 말 기준 인구 18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전국 최다 인구 감소 지역, 고령화율 26.5%로 전국 1위. 전남은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고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의 설계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너지, 관광, 농업, 첨단 산업, 이 실질적인 어느 정도 자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전남 특별자치도를 설치를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라남도는 또 전남권 국립부대 설립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광양 순천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도 건의했습니다. 2025년 국비 확보 사업으로는 국립김산업진흥원 및 물류단지 조성 등 25개 사업과 22개 시군의 지역구 현안 31건에 대해서도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전남도가 건의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전남의 위기 상황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도민의 준엄한 명령일 만큼 호남 정치력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동서부권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권 국립부대 신설과 공모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관리 기본 계획이 없다 보니 이를 두고 수십 년째 잡음이 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었다곤 하는데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 청계 농공단지가 조성된 건 지난 1992년. 현재까지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5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주업종 등을 규정하는 관리 계획이 세워진 건 조성 31년째인 지난해에서야였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기환경 유발업체 입주가 불가능한데도 입주돼 있다는 주장의 민원이 계속돼 왔습니다. 무안군이 뒤늦게 관리 계획을 세웠다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무안군과 용역업체 사이의 유착 의혹뿐 아니라 용역 성격의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을 또는 형법,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법을 어겨가면서 용역을 의뢰해서 고시까지 생산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무안군은 관리 계획을 뒤늦게 수립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공장의 입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차 시간을 세워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에 이제 관리 계획을 이제 야후 4호 약방망으로 막고 세운 거죠. 용역 불법 계약 의혹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라남도가 무안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관리 기본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고 용역 의혹도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공무원이 지침을 지키지 않아 수십 년 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시가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기원을 철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제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해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 설치된 이 조형물은 매년 외피 교체 등 적잖은 관리 비용이 드는 데다 광장 활용에도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철거와 이전 등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상징성과 작고한 디자인계 거장 작품의 가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상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찰부터 공격까지 수행하는 드론을 전투체계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구미에서는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입니다. 하늘에 드론 한 대가 날아옵니다. 적의 드론이 영공을 침투한 겁니다. 우리 군이 전파를 교란하는 재민건으로 드론을 떨어뜨립니다. 뒤이어 정찰 드론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영공을 확보합니다. 드론을 통해 소총 사격도 하고 수류탄도 투하합니다. 유인 장갑차와 기동부대를 차례로 투입하면서 적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적의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시연회입니다. 소총 사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을 띄우면 병사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전술 기동형 장갑차 연계되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와 금호공대, 경운대가 마련한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에는 군인부 36개 팀, 민간부 45개 팀이 참가해 드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 드론이 장애물을 피하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무인기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성비 전투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으면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드론들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여러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군과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과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킨 우크라이나 모두 드론 공격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 전력을 2년 안에 2배 넘게 확충하기로 하는 등 전투체계 운용에 드론을 활용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구 정지됐던 고리 1호기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은 처음 이루어지는 건데요. 한수원은 이번을 기회 삼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구상인데 영광 한빛원전이 있는 우리 지역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지난 2017년 연구 정지된 뒤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체 작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연구 정지 7년 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작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사전 단기 개통 제염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개통 제염은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기존보다 3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해체 과정의 첫 걸음이자 핵심 공정인 개통 제염은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한수원은 오는 9월 작업을 끝마치고 올해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체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방법입니다. 고리 1호기를 해체하려면 485다발에 달하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안전하게 옮겨 저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보낼 곳이 없습니다. 영구 방패장을 짓기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고 부진에 지어질 임시 저장 시설은 건립 예정 시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비방사선 시설을 우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용 후 해결료를 건식 저장 시설이 마련되면 이송을 한 후에 해체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수원은 가능한 서둘러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북유럽의 덴마크는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으로 환경을 살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소형 카페리 여객선을 전기 선박으로 바꿔 석유 사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문화방송 송원일 기자가 덴마크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차량과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이 항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기로 가는 선박이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덴마크 서쪽 판회섬 주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10월 도입됐습니다. 배가 항구에 접안하면 충전기가 자동으로 내려오고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시설 용량이 2,600kW로 7분이면 충전이 끝납니다. 한 번 충전하면 항구와 판회섬 사이 2.5km 거리를 왕복할 수 있습니다. 운항 시간은 왕복 26분. 배터리의 10% 전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정원 300명인 이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은 연간 180만 명에 이릅니다. 승객들은 전기 선박이 더 조용하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Altså den går lidt hurtigere, den sejler lidt hurtigere, men det er så minimalt. Lade sin telefon op, så det ja. 전기 선박 기계실은 어떤 모습일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커다란 엔진이 없다 보니 작은 공간에 전자장비 몇 개만 설치됐습니다. 별도의 공간에 들어선 전기 배터리, 용량 1107kWh로 무게만 15톤에 이릅니다. 배터리 무게가 상당하지만 연료 탱크와 엔진이 없어 일반 선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가까운 바다를 오가는 전기 선박은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Ferry is ideal for going fully electrical because they are going in and out of ports, so we have always the opportunity to charge. But as the technology develops over time, we will also see more ocean-going ships having electrical. 덴마크는 자동차와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선박 같은 소형 교통수단은 직접 전기를 이용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와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교통수단은 그린 수소로 만든 이 메탄올을 사용해 석유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은 늘리고 석유 사용은 완전히 중단해 탄소 배출 없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개혁신당이 모레 오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에는 전성균, 천강정, 이기인, 허은하, 조대원 등 5명이 출마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25%, 지역 대학생 20%, 언론인 5% 비중으로 최다 득표자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차점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남의대 관련 오자 회동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의대 관련 논의를 하자며 목포시장과 순천시장, 목포대 총장, 순천대 총장에게 오는 12일 회동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그제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이 조건부 공모 참여 여부 검토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번 오자회동 불참 의사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에게 이번 회동에 참여할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남 의대 공모를 위한 공식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집중 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 장성 산동 저수지를 찾아 안전등급이 낮은 농업용 저수지의 재난 예방 상태를 살피고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주체와 협업해 전국 17,000여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광주와 전남 전 권역에서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영암의 가시거리 100m까지 좁혀졌고요. 보성과 화순에서도 200m대의 가시거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3도로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차는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순천과 광양에서 모두 한낮 기온 24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는데요.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